왜 꼭 지역에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냐? 오늘의 이 토론회는요, 우리 서구, 우리 지역 간의 차별했던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설계를 그려서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좀 지역민과 같이 확산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소액 답건식 지원이라든가 연례 반복적인 사업평가의 부진 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양 후에 세출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문화 분야가 가장 먼저 1순위가 될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균형발전 특별 회계를 전체 예산을 지자체 광역 단위로 이관을 시키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업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광역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가장 시급한 문화 분야의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권한과 자율권을 좀 같이 이양을 해주는 겁니다. 예술인들을 직접 지원하는 게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그쪽에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아니다, 우리는 문화 관련된 인프라가 먼저 필요하다, 그러면 시설 쪽에 예산을 먼저 배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체부에서 이관을 시켰을 때는 중앙 예산이 100%로 지역으로 넘겨주지만 지역으로 이관이 됐을 때는 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을 지역이 실행하는 그런 시대에서 지역 계획을 지역에서 실행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두 가지, 기획권과 예산권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문예예술진흥기금이라는 사업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고 지역은 정부 사업의 단순 전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관이 된 상태에서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를 위한 지역만의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맞춰서 사업과 예산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정부는 계획 수립, 집행, 평가까지를 총괄하였으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 자율 공모로 사업을 전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공모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공모. 물론 그대로 이관되는 사업도 있지만 많은 사업들이 공모 형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모를 하려면 공모의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모의 주체를 지금 문화재단의 형태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문화 자체의 기본 요소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 제도, 재정, 추진 체계 및 역량,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도는 법제도입니다. 관련된 입법 등이겠죠. 재정은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성 있고 투명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제, 주체, 관련 조직과 인력, 또 그 인력을 어떻게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또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 그러면 왜 꼭 지역에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냐? 지역에는 문화원도 있다. 그리고 예청도 있고 민예청도 있고 기타 많은 문화예술 단체들이 있는데 왜 재단이 필요하냐? 이런 물음들을 또 하실 텐데요. 이 네 가지가 유사한 듯하지만 상당히 다른 역할과 또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은 출연 출자기관이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전액 출연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러나 문화원은 특수법인으로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청과 민예청은 민간이라는 영역에서 활동하지 이것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문화재단 설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기준입니다. 전년도 1월인데요. 이때 104개가 지금 전체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이 중에 광역문화재단은 이제 17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87개가 기초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광역문화재단 수가 16개, 2018년에 기초는 71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벌써 여기만 해도 16개가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앞으로 문화재단은 시기의 문제이지 반드시 필요한 문화예술 전담 추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구문화재단이 만약에 이렇게 설립이 되고 그 설립이 되는 그 과정에서 풀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구문화재단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기본 인프라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서구에는 많은 문화예술 관련 시설이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고요.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구에서 문화 관련된 부분은 항상 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 관련된 예산, 재정들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서구만의 문화 정체성. 서구가 앞으로 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도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서구는 어떤 문화 정체성을 가진 도시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구의 문화 강점을 고민하고 발굴해서 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보면요, 지금 다른 지역도 문화재단으로 출범을 했다가 문화만 가지고 이 재단을 운영하기는 너무 좀 사이즈가 작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서 지금 많이 네이밍을 바꾸고 역할을 좀 바꿉니다. 사실은 관광은 산업이고 문화는 향유의 개념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영역과 복지 향유적인 관점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다른 지역을 보면 관광자가 붙어서 재단이 출범되면 대부분 관광 중심으로 조직이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 협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조사가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잘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과정에서 민이 합류할 수 있는 이 문을 좀 열어줬습니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이를 주도하는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함께 개방된 형태의 민간 협력으로 조직화내는 방법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관에서 출자한 출연 출자 기관이다 보니까 이 전문성과 자율성, 특히 자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축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그리고 그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방향성을 좀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구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뭐 많은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림을 띄워봅니다. 지역문화 전달 체계를 한번 상기합니다. 지금 2024년까지 25개 하나 더 플러스 됐죠. 25개의 사업이 문체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이 됩니다. 지금 순차적으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10개 사업이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직 기초에서는 뭐 그 사실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결국 광역문화재단 전달체계, 추진체계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광역문화재단이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이 할 일까지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가지고 이 서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달체계라는 부분이 가장 서구문화재단이 필요한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가 대전시의 문화 시책이 있겠죠. 그 시책 외에 우리 서구만의 문화 시책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문화재단은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소규모 아주 조그만 한두 개의 축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라면 재단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만의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또는 서구만이 갖고 있는 문화시설의 전문적인 효율적인 운영 또는 서구만의 문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 또 서구만의 아주 대규모 큰 의미의 규모의 축제, 이 중에 무엇인가를 하나를 하고자 한다면은 재단은 필요로 합니다. 예,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최성익입니다. 문화재단 얘기가 나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문화원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문화재단 이전에 문화원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문화재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문화원 국장 지금 5년 차인데 문화원 국장으로 갔을 때 문화재단이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문화원의 그런 현실, 전국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나니까 문화재단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저부터도 느끼게 됐습니다. 참 보통 문화재단의 규모, 이 기초 같은 경우도 보통 30명 정도씩 훌쩍 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인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각 그 기초 재단들, 현황들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글쎄 제가 자세하게 보지가 않아서 또는 분석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인력에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게 그냥 주어진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도 마음대로 뽑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진짜 슬림하게 꽉 필수 인원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생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 기관의 업무가 일단 명확하게 좀 분장되고 그게 조례로 소비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 만큼 철저하게 고객 지향적인 사업으로 기획했으면 그 얘기를 이상입니다. 저는 예술가 입장에서 오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작가 입장에서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현장 활동,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해서 서구문화재단의 기획 TF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기초문화재단은 생활문화 중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서구문화재단은 전문문화예술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구만의 독특한 그런 특성을 살려나가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한 예술단체나 예술인으로서는 서구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시어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처음 자리인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저희 지역의 어떤 부분들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점차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